안녕하세요. 자기이해 코칭 연구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승윤의 Who Are You 중 첫 번째 게스트가 출연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Who Are You는 약 20-30분 동안 싱어게인의 30호 가수로 유명한 이승윤 님이 호스트가 되어 게스트로 출연하는 가수와 더불어 그의 삶과 음악 이야기 및 매우 의미 있는 자신의 노래를 부르는 프로그램이지요. 이 방송은 네이버 나우에서 8회분을 진행하는 것으로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1회차는 지코님이 초대되었습니다. 지코님은 랩 가사와 노래를 직접 만드는 우리나라 힙합 세계에서 단연 앞서가는 가수 중에 하나로 프로듀서이면서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우사장으로 불리더군요. 참고로 지코님의 본명은 우지호입니다. 네이버 나우에서 지코님을 1회 출연자로 초대한 것은 네이버 나우의 시청층이 젊은 세대이고 젊은 세대의 사람 중에서 가장 핫한 사람이기에 이분을 먼저 초대한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이승윤님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했지요. 별다른 설명을 듣지 못했어요. 러프하고 어색한 거를 그대로 담겠다라고 해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나왔어요. 다만 아주 러프한 테마가 있어요. 나오시는 게스트분의 정서적 근원을 탐구하라고 해요.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 어색하고 러프하더라도 게스트의 가수에 대한 정서적 근원을 알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코님은 이 말에 탐구한다, 되게 철학적이네요 라며 이 프로그램의 특성을 바로 이해하더군요. 이승윤님은 이 말에 그러니까요, 왜 하필 저를 가지고 이렇게 철학적인 프로그램을 하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매우 떨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지요. 아마도 네이버 나우에서는 이승윤님의 노래 중엔 심도 깊은 철학적 노래들이 다수 있으며 매우 수줍어 하면서도 타인을 잘 배려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잘 뽑아낼 것이란 것을 간파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송 취지와 가장 부합하여 이 방송의 표준을 만들 수 있는 적합한 사람이 지코님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매우 만족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처음 이 방송을 보았을 때 이렇게도 방송이 가능하구나, 되게 신선하다 란 생각과 함께 그들의 음악에 대한 세계관에 대해 좀 더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지요. 이승윤님께서 정서적 근원을 위한 첫 번째 질문으로서 처음 음악을 접하게 되고 음악이라는 것에 매력을 느끼고 진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지코님은 과거 어떤 음악을 듣고서 음악을 하고 싶다라는 정서를 가지게 되었는지요. 이에 대해 지코님은 맨 처음에 음악에 입문한 시기는 초등학교 4학년 때였고 장르는 지금 하고 있는 힙합이었다. 친척집에 가면 에미넴의 Without Me라는 노래가 항상 틀어져 있었고 가사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흥얼거리게 되었다. 그걸 토대로 랩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어떤 인식이 생겼다라고 했지요. 또한 중학교 들어가서 한국 힙합을 알게 되었는데 특히 2008년 버벌진트의 누명이라는 이 앨범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또한 이센스의 New Blood Rapper Volume 1 앨범도 많이 들었으며 이 음악을 듣고 그냥 이제 이건 내가 해야겠다 라는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지코님은 버벌진트의 누명이란 앨범 중에서 1219 에피퍼니를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이 곡이 버벌진트의 어떤 음악적 연대기를 서사적으로 푼 작품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 곡과 같이 이분 안에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란 생각을 했고 이런 것이 힙합의 메리트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곡을 틀면서 감상했습니다.
이 곡의 제목이 1219인 것은 버벌진트란 예명을 쓰는 김진태님의 생일이 12월 19일이며 에피퍼니를 쓴 이유는 이 단어가 동방박사 세 사람이 베들레헴에 탄생한 예수를 방문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곡의 제목은 김진태님 자신의 탄생을 의미하지요. 노래 내용도 자신이 태어나서 어린 시절의 이야기부터 풀어가고 있지요. 어머니의 미소에 우쭐한 한 꼬마, 자신의 주위에 있는 크레파스와 같은 사물들이 관객이었던 것부터 해서 성장하여 힙합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의 이야기가 비트와 함께 중간중간 분위기를 바꾸는 음악 방식으로 진행되며 3절의 가사로 이루어진 곡입니다. 이에 이승윤 님이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악을 하는 외부인이 볼 때 힙합은 매우 멋있는 것 같다. 그 이유는 힙합을 하는 영웅 호걸들이 많은 것 같다. 한 영웅이 나와서 무브먼트를 만들고 다른 영웅이 나와서 또 다르게 이어가고 이런 가운데 버벌진트님에 의해 지코님 역시 그 역할을 하면서 힙합이란 파이를 멋있게 키우는 것 같다란 이야기를 하지요. 힙합이란 음악의 생태계와 발전 방식이 자생적이면서 매우 역동적이라는 것과 함께 이와 같은 방식이 힙합이란 음악 시장을 잘 키운 원동력이 아닌가란 취지로 말한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지코님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며 자신은 그러한 게임 체인저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들의 장점을 흡수하려고 노력했다란 자기 발전의 한 방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언급한 게임 체인저의 장점으로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버벌진트님의 라이밍과 플로우, 스윙스님의 펀치라인, 개코님의 타격감 있는 리듬을 꼽았지요. 그런데 지코님의 이야기 중 눈에 들어온 것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특별한 강점이 있다는 것과 그 장점을 놓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은 시대를 바라보는 통찰력과 타인의 강점을 인정하는 열린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지요. 또한 이승윤님은 그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흡수해서 카페 등 어디를 가든 지코의 음악이 들릴 수 있었던 기점이 무엇이며 그 기점이 된 노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음악의 정서적 근원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하였습니다. 지코님은 그 기점을 솔로로 활동하기 시작했을 때와 그때 불렀던 터프 쿠키, 그 당시의 정서적 근원으로서 인정투쟁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인정투쟁이란 단어는 나 좀 봐줘, 그리고 나 좀 인정해줘 라며 투쟁하듯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말하는데 터프 쿠키를 쓰고 부른 당시에는 이러한 정서가 자신을 지배했다고 하더군요. 사실 이 단어는 2년 전에 지코님이 유희열님이 진행했던 대화의 희열에 게스트로 나갔을 때 당시 패널로 있던 강원국 작가님이 이 단어를 언급했었지요. 그때 이 단어에 매우 공감한다고 했었는데 이젠 자신의 언어로 이 단어를 언급한 것 같습니다. 이때 지코님은 단지 이 단어를 공감하는 정도에서 더 나아가 인정이라는 단어와 증명이라는 단어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인정이란 조금 개인적인 정서적 루트에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증명이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즉 지코님은 그 당시에는 객관적이고 남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스스로 고함을 질렀던 것 같다는 표현을 하며 그저 타인에게 나는 잘하고 너희들은 나를 인정해줘야 돼. 그러니까 내 얘기 좀 들어봐 라며 인정 욕구의 결핍을 채우려는 측면이 많았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지요. 이때 이승윤님은 인정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 비장함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어떠한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지코님은 현재 비장함의 경로가 다른 데에 있는 것 같다라며 그 당시는 폐기였지만 지금 그렇게 하면 주책이지 않느냐라고 답하며 지금은 비장함의 소스를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는 자신이 여전히 비장함을 가지긴 하되 이 비장함은 새로운 동기부여는 물론 자신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곳에 사용하므로 인정투쟁보다는 자신을 증명하는 데 사용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지요. 이승윤님은 비장함이 있는 노래 터프 쿠키를 요청했으며 방송 분위기 자체가 정적임에도 지코님은 최대한 텐션을 올려 불렀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이 제목이 왜 터프 쿠키인지 알겠더군요. 대사 중에 잘못 씹다간 이빨 다 나갈 수 있어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터프 쿠키라고 지칭한 것이지요. 그런데 가사가 마냥 거친 것만 아니라 자신의 세계관도 분명함이 엿보이더군요. 이승윤님은 현재는 어떤 음악을 하고 있는가를 질문했습니다. 이때 지코님은 예전에 느꼈던 감성이나 바이브를 재해석하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저 날선 것이었지만 이제 그 날섬이 자신의 내면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그 힘을 자유롭게 분배시키고 그걸 이용할 수 있게 된 상태라며 이를 통해 전혀 다른 아웃풋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즉 현재는 이전과 동일한 주제로 하되 이를 현재의 것으로 재해석하므로 자신을 새롭게 증명할 자신이 있다는 의미가 내포된 이야기로 들리더군요. 이승윤님의 개인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에 100% 감사하다고 말해야 되는 환경이 갑자기 주어지는 느낌이 좀 있었다며 지코님에게 이런 것은 조금 안 감사하다 라고 느낀 적이 있는지에 대해 조언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지요. 아마도 이승윤님의 질문은 특정 상황이기보다는 타인들이 자신을 사랑해주는 감사한 상황에서도 뭔가 마음이 공허해지는 등의 어떤 느낌과 관련된 질문으로 느껴졌습니다. 이에 대해 지코님의 조언이 매우 의미 깊게 다가오더군요. 지코님은 안 감사한 건 없는데 가끔 행복이랑 감사함을 혼동할 때가 있다. 안 감사해서 안 행복한 게 아니다. 감사하지만 안 행복할 때가 있다. 그런데 감사와 행복을 같은 카테고리 안에 두고 판단을 하면 오히려 자책하기 때문에 항상 감사한 마음은 가지고 있고 나의 기분에 대해서 진단할 때에는 그 감사함을 갖고 진단하게 되면 좀 객관성을 잃는 것 같다. 그래서 뭔가 잘 되고 있을 때도 충분히 힘들 수 있다. 감사함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가짐이 초심과는 멀어졌다라고 오해하는 일은 없는 게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 같다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감사함과 행복을 서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두 단어를 동일어로 생각하면 혼동에 빠지게 된다. 감사한데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감사하지 않은데도 행복할 수 있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를 분리시켜 자신의 감정이나 심리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아야 한다. 자칫하면 팬들의 사랑에 감사함에도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때 자신도 모르게 자책감에 빠질 수 있으며 이는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란 이야기였지요. 이승윤님의 감사한 상황임에도 마음은 가끔 공허해지고 기쁘지 않다라는 심리 상태에 대해서 매우 좋은 조언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더군요. 이승윤님의 심리적 특성상 슬픔이나 공허감을 잘 느끼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자칫하면 죄책감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지요. 마지막 이승윤님은 지코님이 지금 그리고 앞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질문했습니다.
지코님은 지금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찾고 있다고 하며 궁극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음악을 즐겼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경우 자신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음악을 할 때 오롯이 그 어떤 기쁨이 자신한테 돌아온다고 하였습니다. 즉 많은 타인을 즐겁게 했을 때 그 무엇보다 자신의 성취감이 크다는 것과 성취감을 통한 기쁨이 자신의 원동력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처음 진행된 프로그램이면서 일정 포맷이 없기에 정말 어색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지만 두 사람은 진지하면서도 서로의 말뜻을 잘 알아차리더군요. 사실 질문 자체가 모호할 수 있는 상황이 몇 차례 있었는데 이를 찰떡같이 알아듣는 지코님, 그리고 지코님의 이야기 중에도 그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대목들이 있었기에 자칫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를 받아내어 더 깊은 이야기를 끌어내는 이승희님의 능력 역시 대단했습니다. 지코님도 거의 맞춰가는 때에 이승윤님에게 둘이 의외로 케미가 좋다는 이야기를 했었지요.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서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대화가 매우 진솔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진심과 솔직함을 꾸밈없이 서로에게 표현하는 자세가 매우 좋았다고 봅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심리적으로 서로 수평적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들의 대화법은 서로를 존중하되 이런 심리적 관계로서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을 보며 짧은 시간에 이런 깊은 이야기를 나누려면 서로 이런 마음이나 태도가 사전에 준비되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는 심리적으로 두 분 다 준비가 잘 된 사람들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승윤님의 경우 가수를 안 한다면 심리 상담 분야에도 적합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코님의 경우 심리 분석가 혹은 심리 코칭 분야도 맞지 않을까 생각되더군요. 그 근거로 지코님은 알아차리는 속도가 빠르고 자기 객관화를 매우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객관화를 잘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내면이 어떠한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평소에 꾸준히 자기 관찰을 해야 하지요. 또한 자기 관찰이 뛰어난 사람들은 타인의 심리를 읽는데도 능한 편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영웅 호걸들이 판치고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을 잘 지키는 무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